그날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큰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천장이 끝없이 높아 보이는 5성급 호텔의 대리석 로비에 발을 들이던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밀려 들어왔고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광택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구두가 미끄러지듯 흘러갔고 머리 위 샹들리에는 유리조각 수백 개가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틈을 비집고 들어온 먼지처럼 낯선 존재였다. 신발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걸 다시 묶을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낡은 가죽이 발등을 감싸고 있었고 바지 끝단은 몇 번 접힌 채 구겨져 내 발목 위로 어설프게 올라와 있었다. 셔츠는 지난주에 다려놓았지만 이 공간에 어울리기엔 이미 한참 전의 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허리를 폈다. 어깨를 내리고 고개를 곧게 들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미묘한 땀의 온기를 외면한 채 천천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다. 김태성, 그 태성 맞지? 그 순간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이름 섞인 목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정수진이었다. 오래 전 교실에서 웃음소리로 공간을 채우던 그 아이. 그녀는 이제 빛나는 귀걸이와 진홍색 립스틱을 바른 채 호텔 조명 속에서 무대를 점령한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 셔츠깃, 바지의 구김, 그리고 낡은 구두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선명했다. 놀람, 당혹, 그리고 어딘지 모를 불편한 당황함. 그녀는 입꼬리를 애써 말아 올렸지만 그건 반가움이 아니라 불청객을 마주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예의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잔을 들고 몸을 돌렸다. 그 동작은 내 존재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매끄럽고 무심했다. 그녀의 팔꿈치 너머엔 명품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이 은색 트레이 위에 핑거푸드를 집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샴페인 거품이 잔 안에서 올라가듯 그들끼리의 대화도 가볍고 부유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공간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삼켰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지금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조명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늘처럼 바닥을 따라붙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조용히 한쪽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나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공간은 어설프게 조용한 사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라는 것을. 하얀 장갑을 낀 호텔 직원이 트레이를 든 손을 멈춘 채 나를 힐끔 보았다.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엔 낯선 손님의 등급을 가늠하려는 본능적인 계산이 스쳐갔다. 그리고 고급 시계를 찬 동창들의 시선. 그들은 나를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다. 누구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 시선 속에는 환영도 반가움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경계와 가까이 다가가면 민망해질까봐 뒷걸음질치는 회피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분명 나를 알아봤다. 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내 존재를 각자의 시야 한 구석에 인식만 한 채
다시 본인들끼리의 안전한 무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였다. 수십 개의 둥글게 배열된 테이블들 사이, 텅 빈 의자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기억조차 남지 않을 자리를 택해 앉았다. 맞은편 의자는 끝내 비어 있었다. 누구도 나와 마주 앉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부터 나 혼자만을 위한 고립된 자리였던 것처럼. 정수진은 내 쪽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시선 한 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창회 회장 박지훈. 그는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유유히 누볐다. 환한 미소와 건배사를 반복하며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웃음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테이블 앞에서는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스치듯 지나가며 나를 흘끗 볼 뿐 인사는 없었다. 한마디도. 그의 경쾌한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자리만 유독 소리를 잃은 듯 무음 영상처럼 조용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불판에서 스테이크가 익어가는 지글거리는 소리. 와인이 잔에 부어질 때의 맑은 파여름. 그리고 그 사이사이 무언의 긴장처럼 퍼져있는 침묵. 나는 물만 마셨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나의 존재를 남기기 위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식어내렸다. 오래된 분노일까? 아니면 잊은 줄 알았던 서러움일까? 식탁 위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 그 반짝이는 금속이 마치 날카로운 경계처럼 나를 감쌌다. 그것조차도 이 공간에 어울리는 물건인데 나는 이 자리에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가볍게 접힌 손가락 관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단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속 깊은 감정이 그 작은 떨림으로 몸 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야, 저 사람 태성 아니야? 우리 반에 있던. 등 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은 내 등을 향해 던져진 비수처럼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익숙한 이름, 하지만 그렇게 불려선 안 될 이름이었다.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켜고 화면을 확대했다. 거기엔 몇 년 전 누군가 찍은 내 사진이 있었다. 초점이 어긋난 어딘가 허름한 배경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며 입을 막았다. 그 손등 뒤로 새어나온 숨죽인 웃음. 그것은 나를 향한 조용한 조롱이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표정 짓지 않아도 전해지는 건 분명했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양동이에 모래를 부어놓은 것처럼 한쪽 어깨가 아래로 처졌다. 몸은 분명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내 등뼈는 안쪽으로 서서히 휘어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등줄기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아래 십술을 이로 꾹 눌렀다. 입안에서는 피비린내가 섞인 금속 맛이 느껴졌다. 그래도 좋았다. 그 고통이 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 시선은 테이블 위에 물잔 속으로 떨어졌다. 그 투명한 유리 너머 나는 내 얼굴을 마주했다. 그 속에 비친 나는 기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낡고 구겨진 시간 속에 방치된 사람 같았다. 구두 뒤축이 닳고 바짓단이 늘어진 그냥 초라했다. 그때였다. 그냥 안 오는 게 나았지 않았어?
뒤통수를 친 듯 등 뒤에서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명확했다. 누군지 몰라도 그 말은 일부러 내게 들리라고 한 것이 분명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가슴이 찌릿하고 손끝에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에서 흘러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봤다. 정수진은 누군가의 귀에 입을 대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고 그 옆에 선 박지훈은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피식.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긁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내 발끝이 호텔 로비 바닥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는 와봤지만 한 발짝, 단 한 발짝도 진짜 안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걸음만 물러나면 이 모든 불편한 시선과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한 발짝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떠나길 바랐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 자리에 나를 더 깊게 받고 싶었다. 끝까지 보고 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들의 기억 속 김태성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저 동창들을 보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걸어온 시간. 그리고 그들이 놓쳐버린 것. 나는 그저 조금 천천히 조용히 시작하려 했을 뿐이었다. 야, 너 회비는 냈냐? 등 뒤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톤은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인 척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비웃음은 목덜미를 타고 뇌까지 차갑게 스며들었다.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대꾸하지 않으면 그도 그냥 지나가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박자 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되물었다. 회비.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내. 여기 10만 원이거든. 내 어깨가 굳어졌다. 숨이 낮게 길게 가슴 속에서 흘러나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지훈.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과장을 달고 있는 그. 지금도 손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턱을 살짝 들고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겉보기에야 반가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의 결은 달랐다. 그건 누군가의 셔츠 구김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짓는 미소였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푸는 여유인 척하는 조롱.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렸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묘한 울렁임이 일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도 말을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침착한 척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맞섰다. 그의 눈동자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버벅이겠지? 변명하겠지?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떼지 않고 입술을 다문 채 그가 더 말하게 놔뒀다. 그 짧은 침묵이 박지훈을 살짝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옷깃을 정리하며 더 자연스러운 척하며 말했다. 뭐 10년 만에 보는 거니까 못 낼 수도 있지. 이해해. 근데 그래도 룰은 룰이니까.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네가 낼 수 있겠냐? 는 냉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다.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저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왼손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손끝이 낡은 가죽 지갑에 닿았다. 시간이 가면서 거칠어진 가죽결.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인 그 촉감이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식게 만들었다. 그 짧은 움직임에도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졌다. 어깨 위, 목덜미, 손끝까지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내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흡수하듯 따라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다. 박지훈이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눈썹을 살짝 올리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그의 눈은 내 지갑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천박하게 훑었다. 그 옆에서 정수진이 웃었다. 입꼬리를 매끄럽게 말아 올리며 마치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라도 하듯 말했다. 괜찮아. 태성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가 내줄 수도 있지. 그치?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내줄 수도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나를 어떤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에서 아래로 측은함과 불편함이 섞인 가식적인 호의. 나는 정면을 바라본 채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스치자 순간 내 입술이 저절로 다물어졌다. 마치 돈을 꺼내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연회장에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의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 지폐들을 말없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딱히 주저하지도 의기소침하지도 않은 동작이었다. 그저 내가 줄 건 주겠다는 조용한 태도였다. 그 순간이었다. 푸하우룻.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재즈 음악과 와인잔 소리를 가르며 연회장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누구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그 웃음엔 얼굴이 필요 없었다. 이미 익숙한 무리 속 예상 가능한 반응 중 하나였으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는 트레이를 들고 내 쪽을 힐끔거렸고 누구는 샴페인 잔을 쥔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누군가는 식은 접시를 옮기는 척하며 내 테이블을 돌아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관찰했다. 마치 재미난 구경거리를 마주한 관객처럼.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폐 위에 올려진 내 손가락에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지만 그 손을 떼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에게 부끄러워질 순간이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잘 봐도 이 순간 네가 웃었던 장면을 나중에 똑같이 떠올릴 수 있게. 야, 너 진짜 그대로네. 정수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처음엔 반가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칼끝이 드러났다. 옛날에도 매일 구겨진 교복 입고 다녔잖아. 기억나지?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누군가 피식 웃었다. 기억나긴 했다. 등굣길마다 다려지지 않은 셔츠, 형광등 아래에서 더 눈에 띄던 바짓단의 주름. 나는 늘 시간에 쫓겼고 그 시절은 없어서가 아니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것이 서툴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시절의 내 부족함을 농담처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날카로운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근데 난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순간 나는 정수진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한 온기를 찾고 있었다. 정말일까? 그 시절 나를 그렇게 봤던 걸까? 내게도 그런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였구나. 그 마지막 말은
단순한 실망도 솔직한 고백도 아니었다. 그건 내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대의 끈을 자기 손으로 잘라내는 선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마치 친한 친구에게 건네는 회상처럼 부드럽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말끝이 내려앉을수록 그 가시들은 내 체면을 찢고 속살을 드러냈다. 그녀는 과거를 미화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를 전보다 더 못하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냥 초라하네. 그녀의 말 속엔 한 줌의 동정도 진심도 없었다. 단지 이 연회장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를 다시 아래로 끌어내려 편안한 우위를 유지하려는 아주 은밀한 기술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말이 내 몸 어딘가에 깊이 박히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며 조용히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지금은 그냥 그런 거야. 하지만 이날이 끝나기 전 그녀의 입에서 다시는 그냥이라는 말을 뱉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뒷목이 화끈거렸다. 갑작스레 천이 오르며 피가 목 뒤로 몰려드는 기분. 그 뜨거움이 등줄기까지 스며들었고 바로 이어 얼얼한 통증이 볼 안쪽으로 퍼졌다. 입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단내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쓴맛도 단맛도 아닌 기분 나쁜 철분 냄새 같은 것. 신경이 날카로워진 혓바닥이 입천장을 자꾸 긁었다. 마치 모래라도 씹은 듯 턱관절이 뻐근했고 입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한마디만 뱉으면 이 모든 자제와 침묵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는 순간 나는 그들이 원하는 그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뻗었다. 테이블 끝에 조용히 놓여있던 물잔. 맑고 투명한 유리 안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걸 천천히 들어 올렸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버티는 동작 하나. 목을 축이는 척하며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눌렀다. 그 물 한 모금이 파도처럼 치밀어 오르던 감정을 겨우겨우 유리벽 안에 가둬두는 일처럼 느껴졌다. 터지면 안 돼. 아직은. 그리고 그때였다. 근데 뭐하냐 요즘은. 박지훈의 목소리가 기분 나쁘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웃음기를 실은 그 말은 연회장 전체에 또박또박 퍼졌다. 택배? 아니면 배달 쪽. 말끝에 힘을 실은 그는 주변 몇 명이 듣기를 바란다는 듯 아예 볼륨을 높였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예상된 정답을 바탕으로 던지는 확인 작업. 네가 해봤자 이런 일 아니냐는 자기 확신이 담긴 일방적 농락. 순간 내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의 온도를 갑자기 낮춘 듯 숨이 가라앉고 가슴 언저리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얹혔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잔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조용히 흔들리는 눈빛이 천천히 무언가를 다지고 있었다. 지금은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곧 이 테이블 위에서 그들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만든 웃음도 어색한 동요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방어막. 오랜 시간 수없이 부딪히고 밀려났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혀버린 표정. 정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건 그 미소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괜찮다는 자기 암시이자 내 말엔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저항이었다. 조금 바쁘게 지내. 짧게 딱 그만큼만 말했다. 그 한마디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놀라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한 줄짜리 대답이 그들에게는 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된 듯했다. 헐, 바쁘대. 야야, 듣자 하니 바쁘대. 정수진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경쾌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따라 웃기 시작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희죽이는 이, 잔을 흔들며 킥킥대는 이. 그들은 내가 한 말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초라한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기 일에 바쁘다고 말하는 장면 자체가 이 연회장에서는 우스운 해프닝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웃음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는 조롱들 사이에 전시된 조롱거리, 그것이 지금의 내 자리였다. 한때 친구라 불리던 이들이 하나둘씩 나를 둘러싸고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그들만의 유희로 해석하고 소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눈빛이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직접 찌르진 않아도 끝없이 긁어대는 말들과 웃음들로 나는 다시 한번 손에 들린 물잔을 바라봤다. 그 속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내 속은 거센 파도처럼 뒤집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미소 하나로 오늘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감추고 있었기에. 좋아, 끝까지 웃어. 하지만 곧 네가 멈출 차례야. 그 순간이었다. 내가 앉은 의자의 다리 한쪽이 끽 하고 조용히 삐걱거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처럼 귀에 깊이 박혔다. 고개를 천천히 숙여보았다. 카펫 위에 고요히 놓인 의자 다리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미세하게 균형을 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희한하게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삐걱이는 다리는 지금의 나였다. 불균형, 흔들림, 무너질 듯 말 듯한 위태로운 중심. 나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조롱과 비웃음, 무시와 무관심이 쏟아지는 공간 속에서 혼자 그 흔들리는 다리에 온몸의 무게를 실은 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허리를 세웠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을 펴고 어깨를 들었다. 삐걱이던 의자 다리에 더 단단히 중심을 실었다. 그들이 보기엔 아직도 낡은 옷차림에 초라한 남자일지 모른다. 구겨진 셔츠와 낡은 구두 사이에 낀 볼품없는 중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그들이 준 것이 아니었다. 이 자리는 내가 직접 걸어 들어와 내 발로 선 무대였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이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이날의 목적도 내가 살아온 시간도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깊이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조롱이 스쳤다. 웃음이 뒤를 때렸다. 비아냥이 옆구리를 슬쩍 밀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을 등바디에 기대어 버티는 자세로 눌렀다. 물컵을 집어들었다. 입술만 살짝 적셨다. 마치 내가 아무 말도 들은 적 없다는 듯. 마치 이 모든 분위기가 나와 무관하다는 듯. 그건 무시가 아니었다. 도피도 아니었다. 그건 고요한 싸움이었다. 말없이 견디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존재를 각인시키는 싸움. 이제 그들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내가 준비한 시간, 내가 조용히 설계한 반전이 이 무대 위에 등장할 것이다.
그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 내 테이블 주변의 공기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이 주고받던 말소리가 조금씩 낮아졌고 웃음의 강역도 끊기기 시작했다. 테이블 가장자리 쪽 흰 장갑을 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연 회장 입구에서 들어온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정확했고 목적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 회장 전체를 훑지 않았다. 딱 하나, 내가 앉은 테이블을 향해 곧장 뻗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옆 테이블에 서 있던 동창 몇 명이 그의 등장에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다.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그 직원은 내 옆에 도착하더니 짧고 낮게 말했다. 곧 사장님 도착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그의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레이를 들고 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포크와 나이프, 유리잔 하나하나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 손끝에는 정확함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예의를 갖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포크 하나를 내려놓고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잡아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 모습은 마치 국빈의 자리를 준비하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정확히 나라는 중심을 향해.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던 중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다. 그들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조심이라는 감정이 번지기 시작했다. 사장님, 왜 저쪽만... 작은 속삭임이 긴 카펫을 타고 이쪽으로 흘러왔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테이블 위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할 진실이 이 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편 같았다.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흐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뒤집히고 있다는 걸. 사장님, 여기에 정수진의 목소리는 마치 입안에서 뱉기 전 한참을 맴돌다 겨우 나온 것처럼 자꾸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가 연 회장 안을 조용히 꿰뚫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고 들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더 조용해졌다. 고개를 슬쩍 돌리던 몇몇 동창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와인잔을 쳐다보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설마 저 사람이? 내 테이블로 쏟아지는 시선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말도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꼬리도 올리지 않았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묵직하게, 고요하게, 존재로 숨을 쉬었다. 천천히, 아주 깊게, 코끝으로 스며드는 공기. 호텔 특유의 향수 냄새, 짙고 부드럽고 은은한데도 날카로운 향. 그 아래에 깔린 고급 카펫의 먼지 냄새. 그리고 멀리서 퍼지는 와인의 풍미.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내 안으로 밀려들었다. 심장은 아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나는 그 박자를 깨지 않으려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감싸 쥐었다. 정수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서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방금 전까지의 우위와 여유는 완벽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낯설m. 그리고 그 낯설미 곧 불안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느끼면서도 단 하나의 말도 꺼내지 않았다.
왜냐면 이 정적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릴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니까. 호텔 직원이 또 나타났다. 1명, 2명. 그러더니 어느새 3명, 4명,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 주변을 둘러싸듯 서성이기 시작했다. 누구는 물병을 조용히 교체했다. 투명한 유리병을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테이블 위 중앙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다른 1명은 내 의자의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했다. 등받이가 벽선과 완벽하게 평행이 되도록 조금만, 정말 조금만 틀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작은 이 호텔이 가진 최상의 의전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는 듯 했다. 소라는 없었지만 움직임은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VIP,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분위기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뭐지? 누구 기다리는 건가? 작은 소리들이 조명 아래 스며들었다. 모두가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박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가가 어색하게 굳어갔다. 평소에 보여주던 여유 있는 미소는 어딘가로 숨은 듯 흔적도 없었다. 정수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듯 다가오고 있었다. 굽 높은 구두가 카펫을 조심스럽게 눌렀고 그녀의 발끝이 내 테이블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의 구두 앞코, 그건 말없이 선언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선을 넘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그녀와 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카펫 위에 선 하나 그어진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은 분명 달랐다. 바로 앞인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 그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위치 사이의 거리였다. 정수진의 발끝이 그 선 위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도 손짓을 하지도 않았다. 이미 지금 이 분위기 전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태성가, 혹시 무슨... 정수진의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나왔다. 뱉고 싶었던 말, 하지만 끝까지 내뱉기 두려웠던 진실의 그림자. 말끝이 허공에서 끊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정적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수진은 말없이 애매한 미소만 흘렸다. 그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방어의 가면처럼 어색했고 그녀는 그 표정으로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가 앉은 테이블 앞은 완벽한 중심이 되었다. 한때 학급에서 가장 눈부셨던 그 눈빛은 지금 혼란과 불안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연회장 입구 쪽 무거운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똑바로 나를 향해 걸어왔다. 주변이 숨죽였다. 그 남자는 나를 향해 멈춰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표님 도착하셨군요.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앞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둘러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다시 숙이며 물러섰다. 어리둥절한 공기 속에서 정수진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지 않았다. 박지훈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얼어붙은 듯 몸을 굳혔다. 잠깐만, 그게 무슨... 누군가 중얼렸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물었다. 대표님이라 했어, 김태성이. 지금 이 호텔 대표님이라는 거야.
나는 테이블을 돌아 자리에 다시 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바뀌었다. 조롱이 섞였던 눈길이 이제는 조심스러웠다. 설마 진짜 농담 아니지?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대표님, 추가로 요청하신 디저트 셋업은 준비해 두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보고하듯 말했다. 그 말에 박지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마른 침을 삼켰다. 태성아, 너 대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중에 그 짧은 두 글자가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더는 누구도 웃지 않았다. 누구도 비웃지 않았다. 그저 나를 쳐다볼 뿐. 가슴이 조용히 뛰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내 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에 단단한 호흡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틀 안에 맞춰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쌓아올린 이름이었다. 정수진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박지훈은 어색한 기침을 한 번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당혹, 불신, 그리고 억지로 삼키는 자존심. 처음부터 이 호텔을 소유했던 건 아닙니다. 10년 전쯤 제일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정수진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아래, 라니? 설거지요. 그 말이 연회장 한가운데 떨어지자 누군가 들고 있던 포크가 덜컥하고 접시에 부딪혔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보다 더 큰 침묵이 그 뒤를 덮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고 가진 거라곤 성실함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방부터 배웠습니다. 무릎 아프고 손등 다 터지도록 매일같이 물기 닦아내면서 사람들 대하는 법, 맛에 대한 감각, 시스템 운영까지 몸으로 다 배웠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사장님 밑에서 몇 년 배우고 그분이 은퇴하실 때 제게 호텔을 맡기셨어요. 하나뿐인 딸보다도 저를 더 믿으신 거죠. 사실 그분은 내 은인이었다. 비에 젖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면접 보러 왔던 내게 젖은 셔츠는 솔직함의 증거다라고 말해주신 유일한 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탱해준 모든 이유였다. 대기업에서 바로 경영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렸어요. 실수하고 깨지면서 조금씩요. 정수진은 입을 가리고 있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맺히려는 걸 나는 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지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태성아.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 손바닥 소리는 작았지만 오래도록 울렸다. 하지만 나는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사과를 받았지만 감정은 복잡했다. 이 호텔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직원, 셰프, 청소부, 프론트까지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정수진이 말했다. 진짜 멋지다. 태성아, 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됐구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과거의 장난기 대신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맙다. 하지만 나도 여전히 너희와 같은 동창일 뿐이야.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차가웠던 시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멀찌감치 서 있던 동창들이 하나둘씩 내 테이블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태성아, 기억나? 우리 고3 때 체육대회에서 같이 응원하던 거. 맞다. 네가 장기자랑 때 기타 쳐줬잖아.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될 줄. 그들의 말은 미소를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민망한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저 가볍게 웃어 보였다. 정수진이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어. 사실 널 못 알아봤어, 초반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어. 거짓말이었다. 반가움보단 씁쓸함이 더 컸다. 하지만 그 말만이 지금의 분위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박지훈이 잔을 들고 내 앞에 섰다. 태성아,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지. 그때는 그냥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해야 하나. 나는 그가 들고 있는 잔을 바라보았다. 샴페인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액체보다도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괜찮아. 그런 거 다 이해해. 그래도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우리 건배하자. 김태성의 인생에. 내 손에 건배잔이 쥐어졌지만 나는 한 박자 늦게 잔을 들어올렸다. 모두의 인생에. 각자 다른 길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 말에 박지훈은 멋쩍게 웃었고 다른 동창들도 잔을 들었다. 짤랑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다. 기쁨보다는 안간힘으로 만든 분위기 같았다. 잔을 부딪힌 후에도 대화는 자주 끊겼다. 누군가 웃긴 얘기를 꺼내보려 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지만 그 어느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나를 친구라 부르고 싶어 했지만 내가 대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상 그 거리감은 그들 스스로 좁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땐 좀 더 편하게.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진심인지 후회의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죄책감의 변형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가 오면 연락할게.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단 여지를 남긴 인사였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미세한 후회가 지나갔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분위기는 처음과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자리 좀. 내가 조용히 일어서자 주위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금? 벌써 가는 거야. 정수진이 물었다. 박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있다 가지 그랬어. 우리도 얘기 더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처음 나를 비웃던 자리, 낡은 셔츠 위에 쏟아지던 조롱의 눈빛들. 그 시선은 지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맙다. 이렇게들 모인 자리에서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겐 미세하게 번진 감정의 흔적이 있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내 어깨를 누군가 조용히 붙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한 동창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태성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넌 지금도 참 멋진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감정도 담지 않았다. 그저 다만 지나온 시간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연회장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털 장식이 반짝이는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교실처럼 어른이 된 척 웃고 있지만 실은 누구도 진심으로 잘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공간 같았다.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구두굽이 카펫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스마트워치에 일정 알림이 떴다. 내일 오전 9시 본사 투자자 미팅. 그래, 내일이 또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멀리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귀에 닿았다. 진짜 친구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야 했던데.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내게 들려오는 사과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한 기계음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오늘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길 위로 다시 나아간다. 어느 누구의 판단도 시선도 필요 없는 내 이름으로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념을 따랐나요? 혹은 겉모습만으로 판단받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